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나 직책을 맡으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그에 맞게 성장하고 결국엔 그 자리에 부합하는 인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도 만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입니다. 사실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 이전부터 직업 윤리적 결함과 무책임함 등으로는 정평이 난 인물로 한국 감독 선임 이전에 여러 구단과 국대에서도 줄곧 지적받아온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감독 선임 당시 해외 축구 팬의 반응을 봐도 이 남자는 광대입니다. 그가 어떻게 계속 감독 자리를 얻어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업과 외부 활동을 소화하며 딴짓을 하고 있지만 클린스만은 자신을 워커홀릭이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의 90% 이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 같지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독직을 맡고 치른 5차례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에 그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치른 6번째 경기에서야 1대0으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뜩이나 성적이 안 좋은 데다 국내에 상주하기로 한 약속과는 다르게 휴가와 외근을 빙자한 여행 등으로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태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독일은 결국 탈락하고 집에 가는 수모를 겪었다. 긍정적인 여론으로 형성된 에너지를 나라를 대표해 뛰는 우리 선수들이 받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때 질타, 비난,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 결국 아시안컵이 우리의 시험대다.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정말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감독의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팬들이라면 닥치고 응원이나 해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독일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들의 소속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유명 기자 찰리 위엣은 클린스만 감독이 황의조를 보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첼시,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현장에 왔었다. 황의조는 전날 밤 노팅엄 포레스트를 떠나 잉글랜드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노팅엄 포레스트 정규 시즌 개막 후 컵대회 2라운드 홈경기 모두 벤치를 지켰다. 클린스만은 무슨 플레이를 보고 싶어 했냐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은 웨일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졸전 끝에 비기고도 천연덕스럽게도 상대 선수에게 유니폼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램지의 유니폼을 가져다 줄 수 있냐는 아들의 문자를 받았다는 발언을 해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대 감독이 아들 유니폼 배달이나 하기 위해 게임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논란을 의식했는지 그는 아들 소속팀의 웨일스인 물리치료사가 부탁을 해와서 그렇게 했다. 아들이 시켰지만 아들에게 준 것은 아니다. 아들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서 좀 슬펐다고 말해 비판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클린스만은 일단 한국에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요. 2023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클린스만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고작 67일이었고 그에 반해 해외를 돌아다닌 기간은 97일입니다. 지난 임기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것이며 취임 당시 대한민국에 상주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후 이에 대한 해명으로 클린스만은 인터뷰에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엔 과장된 점이 있다.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서 이제는 선수들과 소통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K리그의 많은 경기를 지켜봤고 차두리와 마이클 김 코치도 보고 있다고 말해 논란만 가중시켰고 오히려 경질 여론만 더 불타오르며 감독직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행보는 일본의 조롱거리로 몰락하고 있는데 니칸 스포츠도 클린스만 사태를 조명하며 당신의 본업은 무엇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그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꼬았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클린스만은 자격도 되지 않는 주제에 손흥민의 동료였던 해리케인에게 시덥지도 않은 충고까지 해서 논란을 가중시킵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케인에게 충고를 남기며 바이에른의 전설이 되고 싶으면 독일 문화에 완전 몰입하라는 내로남불성 조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의 태도에도 있는데요. 축구협회 부회장 한준희는 인터뷰를 통해서 클린스만의 재택과 외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한국 밖에서도 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는데 시험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클린스만의 행동이 계약 위반인지 클린스만 감독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한국 상주 조건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과도한 건 사실이다. 다른 나라 국가대표 감독 중에서도
이처럼 해외에 오래 있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축구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스포츠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성적 외에도 대국민적 이미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성실과 근면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 신경을 써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성실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는 충고를 남겨 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부회장임에도 계약 내용 같은 기초적인 정보도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관찰자적 입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면서 결국 클린스만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협회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일스전 승리전까지 보면 역대 외국인 감독 중 최장기간 부진해 내국인 감독을 포함해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승리를 못 따낸 무능한 감독으로 기록됐을 뿐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 보자면 파울로 벤투 전임 감독이 4년 6개월 동안 구축한 전술 체계가 불과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점유율만 높게 가져갔을 뿐이지 공격은 개뿔도 못했습니다. 벤투호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의 줄로 규칙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그에 반해 클린스만호는 선수들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바람에 경기를 주도하기는커녕 불필요하게 산만한 움직임만 보였고 경기 도중 쿨링 브레이크 시간 다른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전술적 지시와 격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은 멀뚱멀뚱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심지어 당시 KBS 해설위원도 클린스만의 기술 지역에서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경기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감독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고 축구 전문가들조차 이 감독은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따위 아니란 정신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 200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새 역사를 쓴 바 있습니다. 14시즌 만에 개인 통산 200호 골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산 109골로 역대 득점 27위에 올라 맨유 출신의 전설 긱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1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려 자신을 코리안 가이라고 불렀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황이란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이 두 명만 있으면 무득점 패배는 어떻게든 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즐겁게 원격 조종으로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손흥민 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리버풀전을 앞두고부터 손흥민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었다. 지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은 2골을 넣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도 후반 34분에 교체됐다. 해트트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손흥민이 교체된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리버풀전 사전 기자회견 당시 지난주 이후로 손흥민과 메디슨이 약간 아팠다. 주중에 훈련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두 선수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손흥민이 부상을 당한 상태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리버풀전 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을 투입하는 대신 일찍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과 메디슨이 지난주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교체되지 않았다면 리버풀전 출전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조금이라도 관리해준 덕에 손흥민이 리버풀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최근 교체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경기가 연달아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대한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종합병동에 가까운 몸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안아 골절 부상, 탈장 부상을 달고 시즌을 보냈고 지난 시즌 비교적 부진했던 이유 중에는 콘테의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부상 여파도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친선 경기 10월 A매치 명단을 발표했는데 손흥민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부상을 당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손흥민을 무리해서 차출한다니? 그것도 베트남을 상대로 부상당한 손흥민을 부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만 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공격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입장에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을 이끌고 유럽 원정을 다녀왔던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유럽에 남아 김민재의 경기를 지켜보며 맥주에 소세지나 먹을 예정이었지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때 한국 대표팀 감독이니까 당연히 한국에 거주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까지 구한 그는 이제 와서 내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게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본업인 한국 대표팀에 집중하기는커녕 해외 미디어와 인터뷰, 유럽 축구연맹 자문위원,
개인 사업 등의 부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최근 K리그 관전 또한 억지로 봤다고 털어놨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며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면서 자꾸 부정적인 여론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팀이 흔들린다. 모든 K리그 경기를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K리그 감독들이 이미 국내 선수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양반이 얼마나 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에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